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당 손학규 통합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과 함께 인터뷰 연결할 것입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개혁적 보수 세력과 민주당 비문 진영을 엮어서 제3지대를 만들고 즉 빅텐트 구상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그래도 스몰 텐트는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손 의장의 경선 참여로 경선 시너지 효과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학규 의장과 통합을 놓고 의원께서는 우리 이상돈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의미라기보다 네네. 손학규 의장께서 네. 현재의 그 전국 상황을 보시고서 네. 이번에 한번 대통령 출마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키우셨다고 보겠죠. 네. 그리고 또 연세를 보거나 사실상 마지막 기회고. 네. 그리고 현재 손학규 의장이 무서워서 출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과 여러 가지로 공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택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박지원 대표께서 지난 여름부터 손학규 의장한테 그야말로 손짓을 수도 없이 하셨죠. 네. 영입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셔서 네. 우리가 손학규 의장님을 통합이라는 형태의 영입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지지율 같은 걸 놓고 보면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지금 전 대표보다도 상당히 좀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손학규 의장께서 네. 어제까지나 가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만일에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네. 국민의당 후보로 되면은 네. 저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높은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텐트라는 네.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의당이 정당 창당을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텐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언론이 텐트라고 부르니까 제가 일단 그런 표현을 그냥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빅텐트, 스몰 텐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정당을 만드셨을 때는 평소에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텐트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국민의당,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네네. 그래서 빅 텐트로 확장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스몰 텐트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빅 텐트라는 것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쓰는 용어죠. 네네. 그래서 좀 공통적인,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정치 세력이 뭉친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 이 빅텐트라는 게 예. 특정 정치 세력을 배제하는 그런 의미를 쓰이지 않습니까? 쉽게 네. 말씀드렸어. 반문 연대가 아닙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은 네. 전제가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전통 보수, 말하자면 좀 확실한 보수 세력이 이제 사실상 몰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큰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당과 또 말하자면 새누리당에서 네. 좀 더 유연하고 네. 좀 더 좀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 세력이 합치면은 네. 강력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네. 선거를 칠 수 있다 해서 빅텐트인데요. 네. 근데 이것을 마치 처음부터 무슨 반기문 전 총장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의미로 쓰고 했는데 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은 네. 우리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총장과는 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네. 왜 불가능합니까? 반기문 총장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국민의당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개혁 네. 그리고 호남 정서와는 반기문 총장은 솔직히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을 호남 정서로 국한하기에는 너무 확장성을 스스로 제약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우리 의원들이 호남에 많고 네. 또 호남의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존중하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반기문 전 총장과 그 뭐 합당이 영합하게 되면은 네. 우리는 그 아주 원래의 그 뜻을 잃어버린다고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빅텐트라는 구상은 뭐 처음부터 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살림을 차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놓고 일각에서는 서로 대통령병에 젖어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쟁탈전이다. 서로 패권을 놓고 지금 다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의 국민의당의 손 의장이 가세한 것이 안 대표 말따나 국민의 기대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손학규 전 대표께서 우리 예. 국민의당에 좀 지난번 총선 때 네. 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러면은 가정이겠죠, 그것도. 네, 예. 그것도 손학규 대표가 평소에 지향해 오신 정치적인 목적과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 취지는 정말 너무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총선에 이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후에도 우리가 손학규 대표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네. 같이 하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네, 네.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 네.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특별하게 무슨 문재인 전 대표와 관계에서 뭐 패권에 대한 뭐 합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청취자 한 분이 이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3941번님인데요. 손 의장은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하시고 강진 토굴로 가셨는데 왜 국민한테 한 약속을 깨고 다시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거짓 아닙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뭐 솔직히 제가 답변 드릴 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네. 현재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네. 좀 손학규 대표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처럼 새누리당이 건재하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건재하는 그야말로 보수 진보 양당의 강한 양당 체제였으면은 손 네. 대표님이 네. 뭐 어떤 역할이 없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격변기 있고 네. 또 이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 또 특히 국회 내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마 손 전 대표께서 한번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는 그런 결단을 하셨다. 결단을 예. 뭐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상돈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이 집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봐서는 국민의당 단독 집권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여론조사는 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좀 몇 가지 좀 변수가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손학규 대표가 우리 국민의당에 합류했기 때문에 또 예.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의외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의외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새누리당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뭐 좀 상당히 상황이 좀 변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우리도 반성할 점은 네. 사실상 우리 당 지지도 예.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가 네. 불과 6개월 사이에 반토막 났다는 것은 우리가 좀 네. 뼈아프게 좀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께서 앞에서 가정을 말씀하셔서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3자 구도 국면이 들어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나 손학규 대표 중에서 국민의당 대표 주자가 되셨을 경우에 지지율이 10%대, 그러니까 두 자릿수 미만에 남아있게 된다면 다른 한 분 쪽으로, 다른 정당 쪽으로 연정이나 합치를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제 그 연정 합치가 네.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뭔가 하는 건데요. 네. 그대로 대선을 완주하고 나서는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발생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또 상대방 후보를 대해서 치열하게 비판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봐도 그렇게 되긴 어렵고, 만일에 이제 우리 지지도가 저는 두 자릿수는 넘는다고 보지만은 네.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할 것 같으면은 네. 그야말로 대선 대선 전 한 30일 전 이 상황 되면은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네. 개혁 세력이 합치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 네. 우리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7공화국 말씀하시면서 개헌을 이야기하시고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데 이런 의견이야 당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네네. 그리고 개헌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복귀의 하나의 명분이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3년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네. 또 이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자, 의원연합제나 분권형 정부로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손 대표님 주장이고,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도 국회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전에 국민투표까지 개헌을 해서 네.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하나의 가능성은 그 개헌특위의 단일화를 내고 국회가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국민투표를 거치고 다만 새 헌법은 시행일을 3년으로 늦추는 건데요. 네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네. 그러면 이제 국민 설득 과정도 있고 네. 국회 본회의가 이렇게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는 그런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선을 한 5월 초 4월 말 계산하면은 네. 개헌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을 말씀드려서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또 탄핵이 늦춰진다면 개헌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생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의장도 전 의장도 개혁과 개헌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개헌이 기각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기각되면 이게 저는 이 개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혼란과 분열 속에 빠져들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상황에서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국회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열린 겁니다. 그것은 개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국회 개헌특위 87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개헌안은 국회에서 금년 내로 마련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대통령 되신 분의 생각, 다음번 집권 세력의 어떤 생각도 좀 많이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9159번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네요. 개천에서 욕 나올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공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제 아마 안철수 대표의 며칠 전에 의원 연설을 듣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공정성장이랄까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의 대국민 약속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야권 3당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10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북한 도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피해 기업 보상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통일부하고 입주 기업들 양측들이 모여서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주 기업들의 입장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사실 기업 경영 정상화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정기섭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통일부가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에서 입주 기업들 대표로만 입장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열심히 합리화하고 있지만, 네, 그 이치를 놓고 보면, 네, 그 전면 중단 내지는 폐쇄 조치 자체가 네, 그 위법한 일이었고, 네. 헌법 규정도 위반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개성공단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청난 재산이 거기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고 그런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네, 할 때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승인 절차가 있지만 네,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네.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업법에 네,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네,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간 입은 네.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정기섭 이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SNG의 어떤 피해 규모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들 경우에는 저는 개성공단이 불언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닫힌다는 전제하고 열린다는 전제하고 손실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시죠, 뭐. 2년간 닫히는 손실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열렸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2년간 닫혔다 열렸을 때가 그렇고요. 80억. 예. 그리고 그냥 영구히 닫히면 한 250억 정도. 250억 정도요? 이거는 어떤 기업에다가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는 돈의 규모인데, 지금 개성에 두고 온 장비나 원부자재 같은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북쪽에서 이것 좀 빼가지고 어디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 들은 거로는요. 네. 개성공단 내에서 물자 반출은 없다고 얘기 듣고 있고요. 네. 현재 기계 상태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고. 네.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연적으로 녹슬고 그렇군요. 예. 기계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망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네. 그 뒤에는 개성공단을 갔다 오신 분들이 안 계시는 겁니까? 대표나 이런 상황으로 없습니다. 가서서? 우리가 예. 수차례 닫을 때 닫더라도 예. 가서 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 조치라도 하게끔 해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지만 예.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보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보상 지원했다 이런 입장인데. 보상은 전혀 없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 정도의 네.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 지원을 했을 뿐이고요. 네, 네, 네. 그 대부분이 경협보험금을 지급한 건데 네. 경협보험금은 대북 리스크 때문에 네. 우리가 연간 수천만 원씩 보험료 내고 네. 그 보험금을 받은 것이 그 대출 지원에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것은
북한이 다뒀어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더 기맥힌 거는 공단이 재개 시에 우리가 그 자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네.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개성공단 내에 그렇군요. 모든 자산에 네.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고 대의권조차 약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면 정부는 나름대로 보상했다 그러고 또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는 실질적 피해의 규모를 뭐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는 보상한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런 예. 입장인데 예. 뭐 이렇게 두 기업들과 정부 쪽에서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왜 자꾸 통일부는 피하는 겁니까? 이게 통일부 산하가 맞습니까? 지식산업부 산하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성공단은 통일부에서 그러니까요. 관리를 해왔고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론적으로 기업의 얘기가 정확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면 네. 통치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분명히 개성공단 내에 있는 건물이고 기계고 네. 다 그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재산에 대해서 심각한 제한 및 침해를 조치를 한 것은 네.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헌법 23조 2항에 명백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남북 관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한 네. 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총리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예.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당수 기업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 수준으로 이미 경영이 회복됐거나 회복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건데요. 예. 사실 그 계약 불이행 책임이 크기 때문에 네. 새로이 원부자재 발주하고 네. 원가도 훨씬 많이 치어서 예. 그 다른 기업한테 외주주고 해가지고 예. 만들어서 납품하고 해서 그 외용은 어느 정도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나 손해보고 납품하는 게 그게 정상화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나마 절반 정도의 기업 그 개성공단에만 생산 공장이 있던 데들은 예.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아까 이 3941번님이 제보고 왜 자꾸 최순실을 최소원이라고 하시냐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최순실로 이름을 부르니까 저도 뭐 법적인 이름은 최소원인데 최순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 부분에도 최순실 씨의 농단,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으시면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특검에 수사도 촉구했고 했는데, 예. 뭐 할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네. 최순실이 개성공단이 네. 이제 북한이 2017년 내지는 늦어도 2018년도에는 네. 망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 이성환 미르 재단 사무총장 얘기에 의하면 예.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예. 비선에서 예. 논의를 했었다 하는 것은 그 보도가 된 바가 있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가 두 분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우리 남한 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더 다른 형태의 이 남북 협력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개성공단이 네. 차질 없이 잘 그 발전이 됐다면 네. 그러한 것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 그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2013년도 8월 14일 날 네. 이번 박근혜 정부 내에서 예.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시 그때 잠정 중단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어떠한 경우에든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남북이 보장했습니다. 네. 그러한 합의도 위반했을 뿐더러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핵실험과 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어떠한 경우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분명히 이미 몇 차례씩 있었던 다음에
합의한 건데 네. 이제 와서 그 핵과 개성공단의 운영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것은 정말 정부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뭐 산재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업인들과 또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하는 것인데 서로가 서로 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 협의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